너무 도식적인 비교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일본만큼 평가를 받는다. 그럼 14,500 정도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요. 대만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코스피가 6,000포인트도 넘어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2025년에 한국 시장이 정말 투자자들에게 좋은 교훈을 줬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기다리면 이겨요.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더 오를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투자하자는 의견과 고점일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립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국내 증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더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영증권에서 일하고 있는 김학균입니다. 저는 96년도에 자본시장의 애널리스트로 일하기 시작해서요. 올해까지 30년째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들어왔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860포인트일 때 입사를 했는데 최근에 3,4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근 발간하신 저서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이라는 신작인데요. 네. 여기에서 흥미로운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경제 상황이 한국보다 나을 게 없는데도 국내 증시보다 강세장이 일찍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국내 증시의 강세장은 왜 이렇게 한 발 늦게 시작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나라 시장이 올라갈 때 소외돼 있다가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이제 한국 시장도 상승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그동안 벌어놓은 것마저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나라들은 지배구조의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코리아 프리미엄까지는 아니더라도 디스카운트만 완화돼도 주가가 꽤 오를 수 있죠. 너무 도식적인 비교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일본만큼 평가를 받는다. 그럼 14,500 정도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요. 대만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코스피가 6,000포인트도 넘어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배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지배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담았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서에서는 한국 증시는 3, 4년 주기로 리밸런싱을 전제로 한 적립식 투자가 유효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럼요.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가 좀 주식이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많잖아요.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환위기 이후로 없었고요. 저는 올해 2025년에 한국 시장이 정말 투자자들에게 좋은 교훈을 줬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기다리면 이겨요. 주식 투자는 그냥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주 소극적으로 월급을 적립식으로 시장에 투자한다 그러면 매우 승률이 높은 투자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부인에게 재산을 상속하면서 재산의 90%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운영해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투자는 언제 시작해도 좋고요. 특히 나누어서 시작한 적립식 투자는 저는 꼭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근데 이런 투자 전략의 전제는 구조적으로 성장 둔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혹은 향후에 대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구조적 성장 둔화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의 내수는 되게 공동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보는 한국의 저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경제 활동을 가지고 성장률이 좋네 나쁘네 해요. 그렇지만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이미 다국적 기업이에요. 한국 경제에 활력이 없더라도 기업의 활력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주가지수라는 것 자체가 승자의 기록이에요. 미국을 대표하는 다우지수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거래되는 한 6,000개 종목 중에서 제일 좋은 거 30개를 꼽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80년대 초에 다우지수에 편입됐던 30개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6개밖에 없어요. 망한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좋은 기업처럼 보이더라도 잘못 사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다우지수가 나쁜 거 빼고 좋은 건 계속 갈아 끼워요. 그래서 주가지수는 낭패를 보지 않아요.
그럼 한국의 코스피는 다우지수처럼 좋은 거 30개를 꼽아놓은 건 아니죠. 아니지만 한국에도 상장 폐지 재료가 있어요. 나쁜 건 끊임없이 배제시켜요. 시장에 투자하는 적립식으로 나누어서 하는 행위는 언제 시작해도 좋고 궁극적으로 승률이 매우 높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론이 대두가 되면서 미국 증시 불패론이 약간 흔들리는 기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 10년 동안에 미국 경기 침체론은 6, 7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불패의 자산은 없다고 생각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 미국 주식 가지는 건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에서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말 기준으로 5%가 안 돼요. 충분히 다변화시켜야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불패는 아니에요. 미국도 38년부터 50년까지 12년 동안 한국 시장이 최근에 장기 박스권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68년부터 82년, 2000년부터 2013년 이렇게 장기 횡보했던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 시장은 기업이 벌어든 이익 대비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서 조금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장 탈출을 해서 미국장에 투자하고 미국장을 탈출해서 국장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장을 좀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 정답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기는 돌고 돈다. 70년대 미국 시장이 진짜 재미없었어요. 한국은 강세장이었어요. 80년대 후반에는 미국도 좋았지만 한국이 더 좋았어요. 90년대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웠지만 미국은 아주 좋았고 2000년대 초반의 10년은 한국이 중국 덕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고 미국은 재미없었어요. 지난 10년은 미국이 좋고 한국이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고점이고 저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지나가 봐야 아는 것이지.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피 5천 갈 수 있을까요? 간다면 언제쯤일까요? 이게 가기 힘든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목표치는 아닌 것 같아요. 3천에서 5천 가려면 한 67%가 올라가야 돼요. 5년 내에 67% 오르려면 연평균 10.8% 오르면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연평균 10.8% 올랐던 사례는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에 한국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8.8% 늘어났어요. 저는 지난 10년처럼 이익이 8, 9% 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이익은 5%밖에 안 늘어나는데 주가가 10.8% 올라야 된다. 이건 좀 도전적인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익이라고 하는 펀더멘탈과 또 밸류에이션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만큼 평가받느냐가 중요한데 이 밸류에이션은 결국 지배구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로 보면 5.포인트 도달이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간다 그러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균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배구조, 코스피 5천을 향한 국내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심도 깊은 리서치와 저서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